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해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운세를 보기 전에 이제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운 보는 법 중에서 겁재운이 오면 어떻게 통변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응용할 때도 좋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사주에 올해 운세가 겁재운이 온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인격 주제를 가지고 정인격에 대해서 겁재운이 오면 어떻게 사주를 보는지, 육신으로 설명하는 방법, 격국으로 하는 방법, 오행으로 하는 방법, 불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육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저와 동일하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서울에 사시는 분이 하나 있고 충청도에 사는 분도 있고 경상도에 사는 분도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사주를 보다 보면 자기와 동일한 또는 같은 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의 삶은 나와 동일할까?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사주가 다양하게 한 7, 8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인구 대비 7, 80명 정도 되는데 모두 삶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주가 다르게 사는 방법을 해석하려면 물장론과 원령도를 가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면 사람이 7, 80명 중에서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학문적으로 발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주라 하여도 이게 이제 상담 우리 쪽에 자주 오는 사주들 그래서 이론에 부합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서 같은 사주라고 하여도 이론에 맞춰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가 겁재운이 오면 2018년은 겁재운이고 2019년은 비견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을 볼 때는 항상 2년 정도 염두에 두고 무토운, 기토운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을 보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음간은 토,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 중에 기토운에 기토쯤 올 때 많이 이제 통변을 합니다. 보통 음일간들은 음년을 많이 통변을 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고 양일간들은 양년부터 이렇게 운을 보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운을 오래도록 몇십 년 보다 보면 제 말을 이해하시고 그냥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겁재운 비교는 모두 다르긴 하죠. 그러나 음일간들은 음년으로 많이 통변하는 것이 잘 맞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이 사주는 무토가 겁재운입니다. 무토가 오면 겁재운. 겁재가 오면 인성의 동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인성도 안 보고 겁재가 재만 친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인성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성이 비겁을 설기하는지 설화하는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일단 정인격 기준입니다. 무슨 재격 기준, 관격 기준, 식상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겁재운이 오면
여기 정인 원령은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삶, 현실성이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상관을 제해서 삐딱한 상관을 이렇게 재어 가지고 바르게 보는, 세상을 바르게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항상 무엇이다 가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겁재운이 오는데, 겁재운이 온다 그러면 이 인성들은 뭐냐면, 만약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직접 확인하고 생활에 필요한지 가게에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가가지고 편인들처럼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 저 강원도 산 봤어 괜찮던디 하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상관을 제하면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이게 제극인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이제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인에 문제가 생기면 오차가 생긴다. 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재산을 이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재성 편제 같으면 유동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부동성,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재물적인 것으로 정인들은 재산 축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제 뭐 이렇게 정관, 정인 이렇게 정자 붙는 글자들은 항상 뭐냐면, 이 권리를 찾을 때 부동산적인, 투기적인 성향이나 이런 현금성 뭐 이런 거보다는 문서 형태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겁재운이 오면, 겁재가 오면, 사주에 겁재가 없습니다. 서울분은 저도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서울분도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분도 이사를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동일 사주인데 이사는 가더라는 거죠. 뭔가 비슷한 일은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서울분 기준으로 이 사주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겁재운이 오니까 인왕하죠. 인성이 왕합니다. 그래서 설화를 하더라. 설기가 아니고, 설기를 당하면 쫓겨납니다. 가게 빼세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이봐 총각 방 빼, 사장님 가게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약하면 현금 보유력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수 있다. 인성이 약하면, 인성이 설기되면 나중에 주인의 권리를 잃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투자가 아니라, 정의는 투자적이라고 하고, 재성들은 뭐 이렇게 편제 같으면 투기 성향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제 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 원령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살면 눈으로 가서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겁재운이 오면 이게 재성을 극하게 됩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을 극하면 그곳을 떠나라. 인왕하니까 뭐예요? 어떤 계약이 끝났거나 무엇을 해서 겁재가 오면 인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문서를 잡는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음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업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겁재운, 비견운은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무기토운이 오면 뭐 집을 사겠죠. 집을 사는데 정인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산다.
가게도 가보고 집도 가보고 터도 땅도 가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시차를 나가듯이 보면서 상관,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이 상관을 직접 확인하러 간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관이라는 것은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런 건 상관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인이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바르게 본다. 이게 잘 안 눌러집니다. 이게 재극인 하면 이게 4월에 이게 그 탐재개인은 안 됩니다. 4월은 이렇게 이제 찬기라고 해서 냉기라고 해서 을목이 이렇게 굽었다, 곱는다,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거죠. 오그라든다.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불량이라고 보는 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오행적으로는 그렇고, 일단 오늘은 육신적 설명이기 때문에 겁재운이 오면 인성이 왕한지 꼭 봐라. 그리고 재성을 극하면 반드시 또 인성도 살아난다. 그래서 겁재운이 오면 인성격들은 인성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쟁제, 이걸 겁재거면 쟁제라고 합니다. 다툴 쟁제라고 해서 영역을 다툰다, 경쟁에 뛰어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왕은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 이사주 3명이 모두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갔는데 올해 2019년도 그 음력 3월, 4월에 가신 분이 있고 겨울에 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재성을 직접 이렇게 땅땅 칠 때 이동하신 분. 서울 사업 하시는 분은 이분은 겨울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주 충남에 사는 분은 작년에 인성운에 왔을 때 이동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고, 근데 보통 통변하기 힘드니까 비거분이 오면 이런 사주들은 이동 이사가 있겠습니다.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나 부동산 형태의 재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비겁이 왔는데 재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재극인이 안 일어납니다. 재극인.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온다. 자손들이 장성을 해서 올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겁이 오면 인성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사 가서 문서 잡는다, 뭐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고, 뭐 공부하시나 봐, 그런 것도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면은 이런 구조들은 어떤 뭐 학위를 따거나 이런 구조로 쓰게 되면은 식상이 와야 됩니다. 식상이 와야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인격은 식상이 와야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식상운에서 설명할 부분이고, 일단 겁재운이나 비겁운이 오면 인성이 왕한지 보고, 그리고 재성을 극해 가지고 인성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이제 재화로 다시 보면 겁재가 와서 재성을 제하면 인성이 살아난다고, 인성에서 바라볼 때는 인성이 비겁을 통해서 재성을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변이 말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인성이 비겁을 통해서 사람에게 지식을 전해서 재성을 제하면, 인성이 비겁에게 무엇인가 실용신한 특허, 지적재산권을 준 것에 대한 재성을 재화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성에 대한 재물 재화로 해서 재화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운을 통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인에서 바라본 겁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재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단
이사주는 정인에서 겁재가 오면 재를 제하면 인성이 살아납니다. 격국으로 가면 격이 살아난다는 뜻이지만 일단 겁재가 오면 인성이 살아나는지 봐라, 생화하는지 봐라, 재화하는지 봐라. 네,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직접 확인하러 간다. 편의는 확인 잘 안 합니다. 그래갖고 도식말 때 재산 까먹고 뭐 돈 날리고, 보통 옛날 통변이 뭐예요? 금전 유통불량이라고 하죠. 뭐 보통 이제 편의운이 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로 보통 오는데, 그래서 일단 정의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는 정관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용적이.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저 땅이 실용적일까? 또는 저 집이 실용적일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오늘은 간략하게 정인 원령이 겁재운이 오면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꼭 겁재운이 오면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겁재운이 오면 인성을 설기하는지 설화하는지 봐라. 쫓겨났는지, 내가 계약이 다 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문서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오행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행 강의 한다고 하다가 또 이상한 강의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겁재운에 대해서 하고 또 오행도 하겠습니다. 오행적으로 회귀신 통변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에 뭐가 있느냐 뭐 그러면 안 되고, 오행도 공부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행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육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격국 공부도 많이 하시고, 물장론이나 원령도 쓰는 거,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운명은 자기가 좀 보도록. 요즘 젊은 사람들 명리 공부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큰 틀만 알아도 참 고맙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알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무슨 지름길은 없더라도 살아가는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이 학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 공부를 계속하고 할수록, 제자들도 그럽니다. 뭔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사람들이 공부가 많이 되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리도 음지에서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대학교에 정규과정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양지로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아직 덜 쬐서 그렇지, 일단 음지 학문은 꼭 아니다. 양지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 내 사주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면 차근차근 천천히 급하지 않게 명리를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